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한 2회 정도 쉬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베이징을 갔다가 목요일에 돌아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방송하는 날이 일요일과 목요일이죠. 그래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그 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었는데 다시 한번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통로 같은 경우는 콘도를 사시려고 하면 최소한 35만 밭 정도는 줘야 됩니다. 요즘 35만 밭짜리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35만 밭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제곱미터를 샀다.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좀 작지만. 그러면 이 정도 나옵니다. 24밀 정도 나오죠. 그러면 24밀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11억이 넘죠. 24밀이면. 근데 제곱미터당 35만 밭 이상인 콘도들은 70제곱미터짜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80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가격 또 부대 비용 이런 거 다 치면 그냥 15억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요 얘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통로 팔 때도 항상 요 기회를 놓치면 요 가격을 못 산다. 요 기회를 놓치면 요 가격으로 못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역주변은 또 상당히 비쌉니다. 역주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코프 통로 있죠. 요거는 100억 가까이 하죠. 저층에 좀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할인하면 한 70억에서 80억대 요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지던스 38 이런 것들은 한 20억 이상 최저가가 20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디자인 타워 방콕 있죠. 포르쉐 이런 것들은 제일 비싼 게 한 60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점점 비싼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랑수안이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프리홀드 콘도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부분 리스월드 콘도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요 라인에 꽤 비싼 콘도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 중심부 안으로 콘도가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집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팔아서 콘도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죠. 그럼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서 35만 밭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쪽 동네도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쪽에서 집을 찾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 통로보다는 에까마이 같은 경우가 더 편합니다. 에까마이를 보시면 역에서부터 쭉 올라오죠. 그럼 여기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 동키몰 있고 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통로죠. 통로하고 에까마이가 연결되는 게 요 도로가 첫 번째 도로고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보시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이렇게 빠지는 도로. 요 도로가 하나 있고요. 저 위쪽에 보시면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3개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로와 에까마이 차이는 도로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도의 차이가 꽤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지금 중심부를 중심으로 해서 요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짓고 있죠. 이런 콘도들은 에까마이에 있지만 에까마이 콘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통로는 그러면 위쪽이 더 넓겠죠. 왜냐하면
발전도가 더 좋으니까.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운하 있죠. 운하 넘어서 이쪽은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래쪽은 통로지만 이쪽은 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콘도도 사게 되죠. 왜? 가격이 싸니까. 통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에서 앞으로 콘도를 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환율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일할 때는 한 30만 밭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점점 고급화되는 콘도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환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제 고객들하고 통화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드립니다만 유튜브에서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갑자기 태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 3년 전에도 환율 안 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때 안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 그 상황이 생겼죠. 그러면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환율도 앞으로 오를 거고 가격도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안 사신 분들은 지금은 아예 못 사는 겁니다. 아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거래를 했을 때 그 점을 굉장히 후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임대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때 팔람가오가 임대가 굉장히 잘 됐죠. 팔람가오가. 지금 팔람가오가 임대가 정말 안 됩니다. 너무 공급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근데 공급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높여서 받았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 오르니까 이 지역에 태국 사람들 임대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확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팔람가오하고 우리 아속을 기점으로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팔람시 있지 않습니까? 이쪽 아래쪽에 끌렁떠이 시장 이쪽 주변 콘도하고 비교를 하면 이쪽 주변은 잘 나가고요. 이쪽 주변은 안 나갑니다. 제가 여기 한참 불 붙었을 때 제가 이쪽 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컨벤션 센터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깁니다. 저기는 수요가 굉장히 불분명한 게 많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예전에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훅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뭐 화웨이 이런 데서 주재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거의 다 돌아갔어요, 지금. 그러면 훅 가버리죠. 가보시면 실제로 임대받은 사람들 중에 백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백인들이 오래 사느냐, DTV 비자 받아가지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여기가 좋더라, 그런 건 아예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활동하는 부동산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 부동산 업자는 거의 없어요.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역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가격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주 고급 콘도들은 비쌀수록 가치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콘도들, 어느 지역에서 일반적인 콘도를 살 때는 그 지역이 부동산적으로, 예를 들면 통로다, 부동산적으로 에까마이다, 부동산적으로 온누시다 했을 때 그 바운다리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사야만 통용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이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콘도가 가장 좋은 콘도입니다. 좋은 콘도예요. 자,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특정 콘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까마에 보면 여기 지금 콘도 거의 다 완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도들이 보통 제곱미터당 가격이 30만 바트이 다 넘어갑니다. 보통 35만 바트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통로 가격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에까마이가 통로 가격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로변에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에까마이는 여기 지금 역 주변에 콘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설명 많이 드렸어요. 왜 없는지.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프라카농하고 요 사이에 콘도를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 콘도들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전에도 콘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콘도들이 꽤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콘도를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지역에 가서 가격이 좀 낮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이 부분이 훨씬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격 낮은 콘도를 찾고 있지만 찾아도 그게 많은 가치를 가지는지 의문입니다. 거의 사실상 이거 손해만 안 봤으면 좋겠다. 손해만 안 보는 상황에서 한 5년 정도 임대만 좀 잘 되면 그래도 임대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괜찮은 콘도가 있는지 지금 요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2억짜리 정도 사가지고 원베드룸 그걸로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로 그냥 임대 수익을 한국보다 잘 나오니까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 작은 가격으로는 차익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태국의 콘도를 안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나라나 사도 상관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임대했을 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따져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에서 뭐 1,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콕에서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냐면 투베드룸은 10밀리언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죠. 뭐 9점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준은 10밀리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베드룸 투자도 2억 5천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하로 투자되는 건 계속해서 단점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워서 그래요. 자, 여기 노블폼 통로 제가 새로운 물건 나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뭐냐면 이 콘도가 완성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죠. 그럼 6개월 정도 됐으면 아예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전부터 저층부터 등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꽤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2, 3개월 가버립니다. 뭐 잔금 넣고 하면서. 그리고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 그 6개월 갑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태국에 일일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태국은 1층부터 시작해갖고 예를 들어서 40층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1층부터 40층을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잔금 넣고 등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저층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저 40층은 아직 내부공사 안 했을 시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7층, 8층, 9층은 내부공사가 다 돼서 이제 잔금 넣고 집 검사하고 등기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생겨서 보통 저층하고 고층하고 등기 치는 시간, 잔금 넣는 시간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완성이 돼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양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3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 콘도가. 그러면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상황이 바뀐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전매를 해야 됩니다. 전매를 해야 되는데 손해를 엄청 가지고 전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까지 놓쳐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왜 포기됐냐? 어느 시점까지 못 내면 그냥 나가리예요. 그래서 포기된 물건이 나옵니다. 그 포기된 물건이 지금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포기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원베드룸 엄청 많아요. 이 콘도가. 이 콘도 원베드룸 남아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제가 통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로는 무조건 투베드룸 이상이다. 그리고 이 콘도의 투베드룸은 면적이 조금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낮기 때문에 메리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콘도에 지금 남아있는 투베드룸 중에서 쭉정이도 빼고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유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요게 정리되고 나오면 생깁니다. 다만 아직 가격 책정을 정확하게 해서 안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자기네들끼리 그 내용이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바빠요. 콘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연말 되면 쓸데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또 프로모션도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전부 다 보고 제가 정확하게 판매를 할지 안 할지를 정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판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유는 뭐냐? 가격이 낮습니다. 이걸 10억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콘도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통로에서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퍼실리티가 좀 부족하고 사실 퍼실리티가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퍼실리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려서 파크 오리진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퍼실리티 좋다고 여기 들어가고 막 사실상 거의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40층 이상, 뭐 50층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다가 수영장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영장 바람 불어서요 못 써요. 사진이나 찍지 그 수영장 위에서 바람이 엄청 불기 때문에 거의 못 씁니다. 이쁘기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다리 무너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다른 잡다한 퍼실리티 많은데 그때 아무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콘도 투자를 할 때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는 않다. 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프로모션보다는 조금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항상 그보다는 비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베네핏을 줄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오게 되면 제가 공지를 할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정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10밀리언 정도 되면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거기를
상담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콘도는 투베드룸은 한 10밀리언 조금 이하고요. 분양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0밀리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베드룸은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분양이죠. 그래서 그거에 20%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콘도는 그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더 가격 낮은 거는 제가 찾고는 있지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겉모양은 좋아요. 겉모양은 아주 좋습니다만 그래서 또 팔지 안 팔지 이제 가격표 같은 것들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4년, 지금 5년째 이 팔랑가오 안 파냐라고 하면 이 팔랑가오가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예전과 다르게 임대도 잘 안 된다. 그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주로 봤던 거는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을 때 그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앞에 제가 에까마에 있는 콘도 얘기를 해드렸죠. 이 콘도를 이 가격에 왜 여기에 사냐? 그냥 딴 데 가서 사면 돼요. 딴 데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지역 가격이고 그 지역에 맞는 또 가격대에 맞는 가격이다. 예를 들면 통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아주 비싼 것들은 더 비싸면 좋은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은 지역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 제가 이렇게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 이면도로에 있는 저층 콘도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저 위쪽에 통로 아닌 쪽 이런 쪽에 있는 콘도 보고 가격이 낮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특정한 지역의 위치에 있는 콘도가 특정하게 가격이 낮을 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콘도들이 가장 좋은 콘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